영광장 프로 화이팅! 박찬대 화이팅! 오래전부터 계속된 논란이지만 간만에 LNG 직수입 문제 다룬다기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대전환 시대 성장 프롬이란 것이 있나 봅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야당 의원들이 핵심인 것 같죠. 어쨌든 11월 29일 국회에서 LNG와 수소시장 공공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논리가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이날 토론회에 나온 사람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개편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이른바 1세대 학자들이 거의 물러나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2세대 학자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개편 찬반주의자란 표현 썼는데 우리 채널에서는 공공주의자, 시장주의자 이런 표현으로 써보겠습니다. 먼저 토론 주제만 봐도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공공주의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 경제를 왜 붙여놨는지 의도는 알겠지만 스토리로 연결하기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편과 2편으로 나눠 제작했습니다. 먼저 1편은 LNG 직수입 문제입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직수입사의 전략적 행동, 특히 이게 체리피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체리피킹은 뭐냐면은 결국 직수입사들이 천연가스 현물 시장 가격이 낮을 때는 직수입을 더 하거나 많이 하고 그 현물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물량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 이러한 선택적 구매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직수입 업계 쪽에서는 되게 거부감을 갖고 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지 않는 행동이다. 코가스를 비롯한 쪽에서는 이런 전략적 행동이 있다. LNG 현물 가격이 높을 때는 도입량을 줄이고 장기 물량을 오히려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다시 판매하는 체리피킹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리피킹 때문에 결국은 그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과실, 기업들이 취사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비용은 소비자에게, 국민에게 전가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수입 업계에서는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발전과 관련해서는 전력거래소 입찰에 참여해야 하고 그다음에 LNG를 보유하기 때문에 전력거래소에서 발전량을 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체리피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리피킹 논란을 정리한 겁니다. 구조개편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논란이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직수입사가 돈이 될 땐 많이 도입하고 돈이 안 될 땐 도입량을 줄여 과도한 이윤을 챙기면 그에 따른 부담이 가스공사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직수입사 측은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발전용으로만 직수입되는데 몇 조씩 투입한 발전기가 연료비 때문에 가동률을 포기하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발전사업자 수익은 가동률과 직결되죠. 가동률을 포기하는 기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체리피킹이라는 행동이 있건 없건 간에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그 직수입할 때 사용되는 현물 가격하고 코가스의 평균 요금하고 차이에 따라서 직수입사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현물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직수입 발전사가 그걸 발전해 쓰는 것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파는 것이 더 이윤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직수입사의 발전 단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전량이 줄고 근데 반대로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수요를 누가 대체해야 되냐면 평균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를 대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요금제에 필요한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물 시장에서 비싼 LNG를 더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 요금이 상승하고 이러한 부담들을 소비자가 지는데 좀 흥미로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수입사의 이유는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리피킹이 맞건 아니건 간에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이날 공개됐습니다. 현물 가격이 올라갈수록 직수입 물량은 줄고 가스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럼 전력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급전순이란 것이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낮을수록 가동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물에 많이 의존하는 직수입사는
현물 가격에 따라 발전 단가가 크게 출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물량이 70%쯤 되는 가스공사보다 현물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발전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급전 순위에서 밀려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물에 모두 의존하는 회사도 있을 테고 장기 물량을 확보한 회사도 있을 겁니다. 전력거래소 입찰에 참여할 때 장기 물량을 제외하고 현물로만 입찰에 들어간다면 급전 순위에서 크게 밀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장기 물량을 해외에 팔면 큰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연료 때문에 가동률을 포기하는 것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발전기를 돌리고 손해보는 것과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오는 손실,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이거 한번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해법은 뭐라고 봤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직수입 물량에 대한 비중을 아니면 물량 자체의 변동성을 좀 줄이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신고를 하고 물량을 그다음에 승인하는 제도를 한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거나 기업이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보다 훨씬 더 큰 이윤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이윤을 얻고 있고 그 이윤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에너지 시장 전체와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S&P가 존재하는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 그 과도한 추가 이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국민 전체에 나눌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체리피킹 할 수 없도록 도입 물량을 변동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자. 그리고 횡재세처럼 과도한 이윤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토론자로 나선 송재호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게 포가스 가격이 싸냐 직수입 가격이 싸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직수입 때문에 국가 전체의 가스 도입이 얼마나 효율화됐느냐 이걸 질문해야 되는데 포가스는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는 데서 강점이 있는데 직수입 사업자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도입자들이 흩어지는 거죠. 그럼 규모의 경제가 떨어지면서 협상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포가스는 최종 수급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내 물량이 떨어지면 부족해지면 포가스 책임이죠. 그래서 정부도 비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데 이거 직수입자들은 그걸 지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수입이 가스 도입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안정성도 떨어뜨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직수입 문제를 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직수입 가격과 가스공사 가격,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는 공급 의무를 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가스공사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죠. 쉽게 설명하면 직수입사는 가격에 맞춰 물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가스공사는 가격보다 수요에 맞춰 물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직수입이 늘어날수록 가스공사 협상력이 떨어지면서 도입 가격이 소폭이나마 높아지고 직수입사에게 돌아가는 이윤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해법은 뭐라고 봤을까요? 큰 그림에서 생각하면 전력산업이나 가스산업이나 사실은 독점 공기업 체제와 시장적인 요소를 많이 섞어놨습니다.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죠. 효율성도 추구하고 안정성도 추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과 규제가 적절히 섞여 있는데 이렇게 시장 기능을 도입하면서 상당한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보이고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직수입 사업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윤을 향유하고 있다라면은 이거 회수할 장치를 고려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역시나 횡재세 그런 개념이죠. 직수입사에게 가는 과도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김종호 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정책 실정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LNG 직수입에 따른 부담이 에너지 위기뿐만 아니라 현물 가격이 낮을 때도 국민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시에 가스 요금과 에너지 가격이 비쌀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저렴할 때에도 그 저렴한 비용의 편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박탈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현물 가격이 높아도 낮아도 직수입사는 큰 이윤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현물 가격이 높든 낮든 국민 부담은 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이날 공공의 역할이란 주제에 딱 맞는 발언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을 생각할 때 우리는 100% 수입국이기 때문에 외부 시장과 국제 정세에 종속되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예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다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전쟁 1년 반 전부터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2배,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 그랬냐?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바람도 불지 않고 햇빛도 없는 이 시기가 늦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들이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고요다, 독일어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때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발전기의 가동률이 급락하면서 이 천연가스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폭증을 했습니다. 유럽은 가스 산업을 완전히 자유화 민영화해 놨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이 먼저 직격탄을 맞았고, 그것이 세계적인 상황, 동북아 가스 시장까지 연장되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더 큰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시적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국제적인 불안정과 더해가지고 에너지 전환이 절대절명의 과제로 다가오는 시기. 재생에너지 가능성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가스 중요성이 커집니다. 최근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도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가능성이 원인 중 하나라고 한 겁니다. 전쟁이야 끝나면 되겠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스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가스를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력산업에서 많이 나왔던 발언인데 이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LNG 직수입 문제 다뤄봤는데 가스공사가 좀 더 앞서 나갔더라면 민간 기업이 감히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별 요금제도 개인적으론 악수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나중에 다룰 기회 있으면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2편에서 뵙겠습니다.